강태수는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2의 나이에도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지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미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는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의 목소리에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틀에 멈췄어요. 30년 전 아내와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내일은 민석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비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강태수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유리 너머로 보이는 어린 딸의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30살이 된 딸은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은 30년 동안 강태수를 괴롭혀왔지요.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딸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사업에 매달려 있는 사이 딸은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딸을 찾기 시작했지만 모든 흔적이 끊어진 상태였지요. 다음 날 강태수는 아들 강민석의 호화로운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 민석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 최서연이 우아한 자태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식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둘러보았지요. 호화로운 가구와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가정부 이수연이에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서 제가 놓칠 수 없는 사람이죠. 최서연의 말에 가정부 이수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강태수는 그녀가 눈을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연 씨, 차는 언제 준비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최서연의 차가운 말투에 이수연은 고개를 더 숙이며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지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최서연은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부 이수연에게는 명령조의 말투와 차가운 시선을 감추지 않았지요. 강태수는 그런 최서연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식사가 끝난 후 강태수는 아들과 함께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했지만 강태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자꾸만 주방으로 향했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강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도를 지나던 강태수는 문득 주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이수연이 구석에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려 있었지요. 강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30년 전 자신이 어린 딸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이수연은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걸이를 떨어뜨렸고
강태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었지요. 네, 이것은 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S, K라는 이니셜, 딸 강수연의 이니셜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물건인데. 이수연이 서둘러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 얻은 거죠?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순간 최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수연 씨, 차 준비는 다 됐어요? 강태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저녁 내내 그는 이수연을 관찰했어요. 그녀의 눈매, 미소 짓는 모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두 오래전 자신의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강태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어린 딸의 사진을 보며 이수연의 얼굴과 겹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고. 햇살이 비치는 아침, 강태수는 민석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지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더 머물다 가려고. 은퇴 전에 가족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구나. 민석은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좋죠. 서연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최서연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눈빛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수연은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지요. 수연 씨, 오늘은 외출하는 날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허락했잖아요. 최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오셨으니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나가셔도 돼요. 강태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이야기만 나눌 거니까요.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후에 다녀오겠습니다. 강태수는 이수연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 물었어요. 그 가정부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지? 3년 정도 됐어요. 왜요, 아버님? 그냥 궁금해서. 배경 조사는 해봤니? 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서연이가 아름아름 소개받았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세요? 강태수는 미소로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수연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작고 단정한 방이었지요. 침대 옆 작은 서랍장에는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녀와 여성의 사진이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은 할머니였어요. 강태수의 장모, 즉 딸 수연을 맡아 키웠던 할머니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지요. 더 살펴보니 오래된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강수연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린 시절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할머니와의 생활, 학교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보육원으로 가게 된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 왜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나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곧 오실 거라고 했는데 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찾았다.
내 딸을 찾았어. 그때 문이 열리고 이수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강태수가 자신의 일기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왜, 왜 제 물건을? 강태수는 천천히 일어섰지요. 수연아, 너구나. 내 딸 강수연. 이수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걸이, 그리고 내 얼굴. 내 어머니를 너무 닮았구나. 이수연, 아니 강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30년이나 지났어요. 저는 이미 이수연으로 살고 있어요. 강태수는 한 걸음 다가갔지만 수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제발 가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강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수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내가 널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언젠가는 이야기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거의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했던 딸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이제 와서 30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이수연은 평소와 같이 조용히 음식을 차려냈어요. 그녀의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지요. 강태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딸이 가졌던 습관들, 작은 몸짓들이 이수연에게서도 보였어요. 아버님, 오늘은 무슨 계획이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오늘은 좀 쉬려고 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피곤하구나. 최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저녁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드릴게요. 수연 씨, 오늘 특별히 장을 봐오세요. 이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네, 마님이라 대답했지요. 그녀가 주방으로 사라지자 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좀 산책할 겸 같이 나가볼까 한다. 민석과 최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태수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강태수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수연 씨, 나도 같이 나가도 될까?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요. 왜?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이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찾았다, 수연아. 10년이 넘도록 찾아다녔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보육원으로 간 기록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흔적이 사라졌었지. 입양됐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새 부모님들이 비밀로 했다더구나.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입양되지 않았어요. 18살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죠. 그 후에는 혼자서 살아왔어요. 강태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시장 한 구석, 조그만 벤치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수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성인이 된 후 혼자 살아온 삶의 여정. 그래서 어떻게 최서연 씨의 가정부가 된 거니? 강태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전 직장에서 알게 된 분의 소개로. 처음에는 몰랐어요. 강 회장님의 며느리인 줄은.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강태수는 이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피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했지요. 내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다. 강태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하자꾸나.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아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연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요. 진짜 제가 강 회장님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태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회사, 내 재산, 내 이름, 모든 것을 내게 돌려줄 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애 동안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야.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이수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강태수는 그 침묵 속에서도 희망을 느꼈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 최서연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오래 장을 보셨어요? 저녁 준비는 어떡하죠? 제가 빨리 준비할게요, 마님. 이수연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최서연은 강태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가정부와 외출하시다니 의외네요.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있기 적적해서 말동무 삼아 같이 나갔을 뿐이야. 강태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수연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강태수는 그녀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모습에서 그는 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지요. 와, 오늘 음식은 특별히 맛있네요. 민석이 감탄했습니다. 최서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특별히 지시했으니까요. 강태수는 그런 최서연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이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다. 고마워. 이수연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어린 딸의 미소와 똑같았지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강태수에게 마치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수연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습관과 표정에서 어린 딸 수연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했어요. 가슴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들었지만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지요. 한편 최서연은 강태수와 이수연의 친밀감이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점점 이수연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며 가혹하게 대했어요. 수연 씨, 이 옷들 세탁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한 거예요? 다시 해오세요. 이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옷가지들을 가져갔습니다. 강태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를 사겼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세 번째 날 오후 강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는 즉시 이수연을 찾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요? 제가 마당 청소를 시켰어요. 최서연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어요. 이수연은 무더운 햇볕 아래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지요. 수연아, 결과가 나왔다. 이수연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어서 들어가자. 이야기할 곳이 필요하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이수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지요. 그리고 결과지를 꺼내 이수연에게 건넸어요. 부녀관계 확률 99.9%. 이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강태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내가 내 딸이야, 수연아.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강태수는 그 속에 담긴 상처와 외로움을 느꼈지요. 그는 천천히 딸을 안으려 했지만 이수연은 여전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수연으로서의 인생을.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이수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재산이나 지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30년 전에 필요했죠. 지금은 그저 혼자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강태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리마. 내가 널 30년 동안 기다렸듯이 이번에는 내가 기다릴게.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최서연이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왜 아버님께서 가정부 방에 계시는 거예요? 강태수는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연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다. 곧 나가마. 최서연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 거실 청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빨리 나와서 일하세요. 이수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강태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날 밤 강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 변호사, 내일 오전에 시간 좀 내주게. 중요한 서류 작업이 필요하네.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이수연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내 이름으로 옮겼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내 권리야. 이수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내 마음이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돈은 내 이름으로 남아있을 거야.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쓰길 바란다. 이수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딘가에 감춰진 감사함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렴. 이 집을 떠나지는 말아다오. 내가 널 다시 잃고 싶지 않구나. 이틀 후 강태수는 민석과 최서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지요. 강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강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요.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마침내 찾았다. 최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요? 내 딸 강수연을 찾았다. 민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요. 정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민석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문을 바라보았어요. 이수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수와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기, 이 집에 있었다. 최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수연이. 내 딸 강수연이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말도 안 돼요. 최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가정부가 회장님의 딸일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강태수는 담담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다.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이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누나신가요? 이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최서연이 분노에 차서 외쳤지요. 그녀가 당신을 속인 거예요. 돈을 노리고. 강태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딸에 대해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수연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 내가 먼저 알아보고 확인한 거야. 최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난 딸에게 재산을 줄 생각이세요? 말도 안 돼요. 이미 결정했다.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수연이의 것이다. 나머지는 민석이 가져갈 것이고. 민석은 놀랍게도 침착했어요. 그는 이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해요, 누나.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고마워요. 동생. 최서연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회장님의 마음을 훔치려고. 이수연은 고개를 들어 최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소개로 이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네요. 최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그녀는 손을 들어 이수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강태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서연은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당신도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미쳤어요. 민석은 천천히 최서연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고 계셔. 그리고 넌 지금까지 수연 누나를 어떻게 대했니?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최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두를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결국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수연아. 강태수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수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지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태수는 이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수연이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구나. 나와 함께 가는 게 어떨까?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강태수는 감동에 젖어 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첫 포옹이었지요. 이수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수연은 눈물 어린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동생. 다음 날 강태수의 저택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오랜 집사와 가정부들은 분주히 움직였지요. 특별히 이수연을 위한 방을 꾸미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한편 민석의 집에서는 최서연이 분노에 차짐을 싸고 있었어요. 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 민석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누나는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어. 그동안 너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지? 그냥 가정부일 뿐이었잖아. 최서연이 소리쳤어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야. 내가 그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제야 알겠어. 넌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는구나. 최서연은 분노에 차서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거야. 이혼할 준비해. 민석은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강태수의 저택에서는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새 방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음에 들지 않니? 강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미소 지었지요. 너무 좋아요. 그냥 적응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돼.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니까.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정원과 화려한 분수대가 보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강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외로웠다.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으니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마저 잃고 나서 내 인생은 의미가 없었단다.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혼자였으니까요. 강태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함께 있잖니. 그날 저녁 강태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수연이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로 테이블을 채웠지요. 이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음식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아세요? 강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이런 음식들을 좋아했었지. 여전히 좋아하길 바랐구나.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기억하고 계셨네요. 물론이지. 내 모든 것을 기억해. 내가 좋아했던 책, 장난감, 심지어 잠들기 전에 불러달라고 했던 자장가까지. 이수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며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 혼자 공부하며 자란 청소년기, 그리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온 성인기까지. 강태수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딸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에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지요.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날 밤 강태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랜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됐나? 네, 회장님. 내일 기자회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강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이수연은 새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가정부였고 이제는 재벌가의 딸이 되었지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지요. 누나, 잘 지내고 있어요?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요. 사실, 최서영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늘 집을 나갔어요. 이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내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아니에요, 누나. 이번 일은 그저 계기일 뿐이었어요. 최서영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체면 때문에 유지해왔던 거예요. 이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민석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지요. 내일 기자회견 때문에 긴장되시죠? 이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응, 많이 떨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생각을 하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통화를 마친 후 이수연은 창가에 다시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느꼈지요. 다음 날 아침 강태수 회장의 기자회견 소식이 모든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강태수 회장, 중대 발표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언론들은 앞다투어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지요. 대부분은 그의 은퇴와 경영권 승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자연스럽게 했지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요? 강태수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이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냥 좀 떨려요. 강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내가 정말 아름답구나. 내 어머니를 닮았어.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래요?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강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단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믿고 곁에 있어 주셨지. 하지만 내가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분을 소홀히 했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이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강태수 그룹 본사로 향하는 길, 이수연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긴장하지 마라. 강태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이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두 사람을 맞이했지요. 이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강태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견장 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지요. 이수연은 조금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지요. 저는 30년 동안 한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 딸 강수연을 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강태수의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업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을 찾았습니다. 강태수는 이수연을 바라보며 손짓했어요. 이수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 딸 강수연입니다. 플래시 세례가 이수연을 향했지요. 그녀는 긴장된 모습으로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부녀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오늘부터 그녀는 제 유일한 상속자로서 강태수 그룹의 공동 경영자가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강 회장님, 어떻게 딸을 찾게 되셨나요? 강수연 씨,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강 회장님의 아들 민석 씨는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까? 강태수는 차분하게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제 딸은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희는 재회했고,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수연은 마이크 앞에 섰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민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누나.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버님도요. 강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구나. 그때 강태수의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최서연 씨가 아래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꼭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민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이 그를 막았어요. 아니, 내가 가볼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이수연이 로비로 내려가자 최서연이 분노에 차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 인생을 망치다니. 내가 누군지 다 알아봤어. 넌 그냥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야.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할 말 없어. 넌 그냥 돈이 목적이잖아.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가로채려고. 이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당신 집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돈만 원했다면 진작에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저는 그저 진실을 알게 된 것뿐이에요. 최서연은 비웃었습니다. 진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이제 부자가 됐으니 좋겠네.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이었죠. 이수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최서연은 이수연을 밀치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재빨리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런 모습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지요. 최서연은 마지막으로 이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테니 두고 봐. 그녀가 떠난 후 이수연은 흔들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기댔어요.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강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괜찮니? 이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강태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니?
아니면 다른 꿈이 있니? 이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보렴. 저처럼 가족 없이 자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들이 좋은 교육과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태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지요.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답네요. 제가 도울게요. 이수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제야 그녀는 완전한 강수연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수연 재단 설립 기념식이었지요. 강태수와 이수연은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이곳으로 이사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여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모두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수연은 그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수연 누나, 이것 좀 도와줄게요. 민석이 다가와 음식 접시를 들었습니다. 이수연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민석아. 멀리서 강태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지요. 딸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도 돕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랜 비서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강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고맙네. 하지만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은퇴한 몸이니까. 오랜 습관이라. 그나저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강태수 그룹은 이제 민석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재단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이수연이 손짓했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이들이 둘러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우리가 꿈꾸는 가족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도 한번 그려보실래요? 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그는 종이 위에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와 두 명의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저랑 민석이, 그리고 어머니인가요? 이수연이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했더라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지금이라도 우린 가족이에요, 아버지. 기념식이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강태수와 이수연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딸의 손을 잡았지요. 내가 있어 내가 더 행복하단다. 지난번에 최서연 씨가 연락했어요. 강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대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니? 이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용서했다고 했어요. 미움은 저 자신만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강태수는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버지를 닮아서요. 이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지요. 강태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았어.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구나. 이수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가요. 멀리서 민석이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요. 이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이에요, 아버지. 강태수도 일어나 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정원길을 따라 걸으며 강태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젠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외롭지 않구나. 쓸쓸했던 겨울을 지나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어요. 30년의 기다림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연은 작은 정원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도 행복해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이수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난 자리에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 그들의 재회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